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바람 부동산 공법, 권익공법 이상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요 간단하게 항상 공법 나올 때 권한자가 누구냐 뭐냐에 의해서 항상 고민하고 화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공법 공부할 때 알아줘야 될 행정청의 내용에 대한 거, 어디는 특별시장이고 어디는 구청장이고 머리 아파 죽겠죠.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깔끔한 정리로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 오해하지 말 건요. 이 권한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그걸 정답으로 틀리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한 40문제 중 서너 개 정도만 권한자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너무 모든 거를 걸 필요는 없거든요. 하다 보면 다시 외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그걸 이제 관라고 하시는 부분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번 정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공법이라는 거는 매번 얘기하듯이 법률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일단 일반적으로 행정 주체인 누가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 주체의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이 있겠죠. 그러면 행정 주체의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에 행정청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행정 주체의 의사를 표시한다. 행정청. 그러면 국가에 대한 대표적인 행정청이 장관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의사표시기관의 행정청이 서울시장 등의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주체로서 국가, 지자체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을 행정청이라고 하고 행정청은 장관 등이나 시장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국가에 대해 의사를 표시한다. 부동산에 대해서 행정청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의사를 표시한다라고 한다면 서울특별시장이 그 의사표시기관이 행정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객체인 국민이 나 여기다가 건물 질 건데요. 건물 질 건데 허가 좀 내주세요. 라고 한다면 뭐하죠? 지방자치단체는 입이 없으니까 시장이라는 자, 즉 서울특별시장 혹은 강남구청장이라고 하는 그 행정청이 의사를 표시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고 허가받아서 건물 짓는 A는 그 건물 건축이 적법해진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법률관계에 대한 부동산 공법의 관계는 나 또는 국민인 자연인 법인과 그리고 행정 주체와 관계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는 게 바로 공법관계의 법률관계인데 그럴 때 이 국가 지자체의 의사표시기관인 이 행정청을 혼동하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내용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행정 주체와 행정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면요. 일단 행정청은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지자체의 기관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행정청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 매번 얘기했듯이 국가라는 행정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고 핫한 건 요거죠. 국토교통부 장관. 즉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뭐를 했다 이러고 나오면 이건 100% 국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 얘기할 때 뭐라 한다? 국장. 이렇게 간단하게 부르게 되죠. 그렇죠? 우리는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 의사를 표시해라 라고 한다면 100%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매번 얘기했었죠. 우리가 도시계획의 시설사업을 국가계획 차원으로 한다. 국장이 한다. 그렇죠? 그리고 무슨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을 국가계획 차원으로 한다. 그럼 국장이 만든다.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럼 누가? 국장이 이에 대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한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 의사를 표시한다면 그건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국장이 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정하는 경우 그리고 뭐가 되죠?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이 하는 경우 이 세 가지는 좀 구분해 외워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차차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농지와 관련된 게 나오면 국가는
농장이라는 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농지와 관련된 거 나오면 그냥 10중 8구는 국가의사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얘기하듯이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시도가 정하는데 그 승인은 누가 한다? 농장이 한다. 그렇죠? 그리고 무슨 농지와 관련된 농지를 대지로 전용한다면 누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농지와 관련된 게 나올 땐 권한자가 농장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된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나오면 그냥 해장이 권한자다. 뭐가 나오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기억나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나오면 그냥 국장의 권한자가 되는구나. 이 정도. 그리고 정부에 18가지 많은 부처들이 있습니다만, 부가 있지만, 우리는 이런 거 말고는 거의 안 물어보죠. 그리고 여러분, 환경과 관련된 건 환경부 장관이라는 자가 뭐가 된다? 해당 내용 부분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건축법 얘기할 때 환경과 관련된 걸 국가와 협의한다? 국장과 협의한다? 틀리죠. 환경과 관련된 국가의 행정청은 환경부 장관입니다. 그런 기본 맥락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국가행정청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뭘 많이 어려워하냐면 이걸 많이 어려워하죠. 지방자치단체라는 거 이걸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럼 봐보세요. 하나 주의하실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광역자치단체라고 했을 때 쭉 보시면 시도지사. 이게 바로 광역자치단체예요.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의 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라고 한다면 봐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걸 우리가 짧게 말해서 시도지사의 시라고 합니다. 그럼 시도지사의 시를 길게 얘기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게 이제 큰 도시의 지자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도에 대한 부분은 뭐다? 그냥 도일 수도 있고 해당 내용의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치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래가지고 조문이 나올 때 항상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기에 시도지사는 이러고 나와요. 이걸 길게 말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이거를 길게 말한 걸 짧게 말하면 뭐가 된다? 시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문이 나올 때 시도지사는 이러고 나오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라는 거를 뭐가 된다? 짧게 부른 거구나. 여기에 시는 뭐다? 기본적으로 성남시나 광명시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도지사 밑에 있는 거거든요. 시군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뭐다? 광역자치단체. 여러분들은 시도지사의 시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와 같은 특별자치시 한꺼번에 부르면 시. 도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건 특별시와 광역시 밑에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인 구라는 게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자치구의 구청장이라고 하죠. 대부분들 일반적인 특광이 아닌 다른 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산광역시 등등의 강서구 이런 식으로 그런 특별시 광역시제 밑에 있는 구는 자치구인 구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건물을 짓는다면 이거는 강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 오해하지 말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별자치시인 세종시 밑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지 않아요. 읍면동만 있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되죠? 요 광역시라는 것을 보면 광역시 안에는 모두 있다? 군이 또 있기도 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있어요. 이렇게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은 뭐하죠? 자치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도 밑에 있는 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도 밑에 뭐가 있다? 시장, 군수가 있는 거하고
인천광역시 밑에 있는 구는 좀 다른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는요.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는 그냥 시인 게 있고 그리고 인구가 얼마 50만 명 이상인 시에 대도시라는 시장이 있어요. 해봐봐요. 대도시 시장, 대도시 시장. 하나 주의 말씀드립니다. 시도지사는 나올 때 그 시하고 경기도와 같은 도 밑에 있는 시는 달라요. 이거는 뭐다? 도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도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시장, 군수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광위 밑에는 뭐가 있는 거다? 자치구의 구청장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래가지고 보통 기초자치단체장 이러면은요 뭐라 불러 우리가?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보통 이렇게 많이 불러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그리고 요 도 밑에 있는 시는 뭐다? 광명시나 의정부시 같이 인구 50만이 안 되는 그냥 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50만 명 이상 되어지는 대도시의 시장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구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의 시는 도지사한테 허락받지 않고 독립적인 자치권을 더 인정한 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는 도 밑에 있는 시는 다 도지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도시행정 결정을 할 때. 근데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이 안 되는 시들은 도지사 통제를 철저히 받겠지만 도 밑에 있는 시여도 인구 50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대도시라고 해서 뭐하죠? 도지사한테 허락받지 않고 독립적인 도시행정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어요. 이걸 대도시 시장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 중에서 시는 그냥 시가 있고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 시장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좀 복잡하고 난해한 것 같지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은 두 가지로 봐요. 큰 지자체, 작은 지자체. 그래서 뭐가 되죠? 큰 지자체는 시, 도지사. 길게 말하면 뭐라 이해할 수 있다? 아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걸 짧게 말한 게 시도지사. 그리고 그 도는 그냥 도와 특별자치도가 있는데 도 밑에 있는 조그만 시군이 있다. 기초자치단체. 그래서 뭐하죠?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조그만 구청이 있다. 자치구.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는 뭐라 부른다?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라고 하고 그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시를 우리는 대도시시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조문을 보실 때 시도지사는 이라고 나와 있는 라인인지 아니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라인을 물어보는 건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이기 위해선 자치구, 특광위 밑에 있는 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봐요. 기본적으로 성남시는 인구 50만 이상이잖아요. 대도시죠. 근데 성남시 안에 뭐가 있냐면 분당구가 있어요. 그렇죠. 고양시 안에 뭐가 돼 있죠? 우리가 일산, 동구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는 다 시 밑에 있는 행정구역의 분장일 뿐이기 때문에 이건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가 지방자치단체이기 위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봐봐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건물 지면 강남구청장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건물 짓는다면 성남시가 허가합니다. 분당구는 지방자치단체 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요 정도 구분해 보시면 돼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라인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 조직에 대한 분류는 요 정도 간단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